그녀의 이름은 정민서입니다. 32살, 고아원 출신이죠. 어린 시절부터 친부모의 얼굴조차 알지 못한 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어차피 넌 혼자니까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죠. 중학교 시절이 떠오릅니다. 급식에서 우유 하나를 더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민서를 향해 복지빨이라며 손가락질했어요. 그때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참아냈습니다. 화를 내봐야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갈 형편도 되지 않았고 독학으로 자격증을 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청소관리사 자격증, 위생사 자격증까지 딴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대기업 본사에서 용역 청소 직원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민서에게는 꽤 큰 기회였어요. 비록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 민서는 설렘보다는 긴장이 앞섰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청소 도구를 챙겨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줄을 서다가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청소하는 사람이랑 같은 줄에 서야 해. 그 말을 한 직원은 민서를 보며 눈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서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서는 직원 식당 이용을 포기했어요. 대신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사서 옥상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게 더 편했거든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밥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며칠 후에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게실을 청소하던 중 실수로 부서장의 회의 메모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급하게 주워서 제자리에 놓았지만 그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에서 왜 외부인에게 기밀이 노출되느냐며 청소 인원은 눈에 띄지 말라는 암묵적인 지침까지 내려졌거든요. 민서는 그 소식을 듣고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복도에서 직원들과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못하는 건 이미 익숙했지만 이제는 존재 자체를 감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같은 청소팀 동료도 민서에게 조언했죠. 그냥 조용히 있어. 우리 같은 사람은 튀면 안 돼.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특히 아팠어요. 마치 자신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인 양마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서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민서는 평소처럼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죠. 사람들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이었어요. 민서는 구석진 곳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때 복도 끝자락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초라한 옷차림의 70대 노인이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신발도 달아 보였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죠. 민서는 잠시 멈춰서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그를 무시하며 지나쳤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했죠. 어떤 직원은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저분도 나처럼 무시당하고 계시는구나. 민서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느낌,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망설임 끝에 민서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봐 주변을 살피면서 말이죠.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어요. 노인이 놀랄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스쳤어요. 아니, 괜찮소. 그냥 잠시 쉬고 있었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민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창고로 달려가서 접이의자 하나를 가져왔죠. 먼지를 털어내고 노인 앞에 펼쳐 놓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바닥은 차가워요. 노인은 고마워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서는 또 창고로 가서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왔어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서 적당히 식혔죠. 물 좀 드세요. 목이 마르실 것 같아서요. 노인은 두 손으로 컵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을 천천히 마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민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어요. 점심으로 먹으려고 준비한 김밥이었죠. 이것도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김밥 한 줄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마운 표정으로 받아들였어요. 한 입 베어 물면서 눈을 감았죠. 마치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 같았어요. 정말 고맙소. 오랜만에 이런 친절을 받아보네요. 노인의 말에 민서는 쑥스러워했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너무 고마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민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죠. 민서는 물컵을 다시 채워다 드리고 노인 옆에 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별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시간이었죠. 10여 분 후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물컵을 민서에게 건네면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고마웠소.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민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서는 아직 몰랐어요. 그 작은 친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노인과의 만남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거든요. 유니폼을 입고 청소도구를 챙기며 오늘도 조용히 일하자고 다짐했죠. 회사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닦고 바닥을 쓸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그 노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죠.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셨던 그 진심 어린 목소리 말이에요. 오전 10시쯤 관리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실로 오라는 지시였어요. 민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어제 일과 관련이 있나 싶어 불안했죠. 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김 팀장은 서류를 보다가 민서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죠. 앉으세요. 김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서는 의자 끝에 살짝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거든요. 어제 근무 중에 외부인과 접촉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민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어제 일 때문이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힘들어하는 노인을 도와준 것 뿐이었으니까요. 네, 복도에 계신 어르신이 힘들어 보이셔서 의자랑 물을 드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무실 내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신고도 들어왔는데요.
김 팀장의 말에 민서는 당황했어요. 의자와 물컵을 가져다 준 것을 무단 반출이라고 표현한 거였죠.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건 잠깐 빌려드린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놓았고요. 그리고 제 도시락에서 김밥도 됐습니다. 김 팀장이 말을 끊었어요. 민서의 해명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무 중에 외부인을 초대하고 사무실 내 자산을 무단 반출했다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더구나 청소 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민서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람을 도와준 게 잘못된 일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표정을 보니 변명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계약직 청소부가 조용히 일이나 하지 참견이 지나치네요. 그 말이 민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계약직 청소부라는 표현에 담긴 무시와 차별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자신이 사람 취급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팀장님, 저는 그냥 정리하시죠. 김 팀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민서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리하라는 게 해고를 의미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오늘부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인사팀에서 정산 처리해드릴 테니까 개인 물품만 챙겨가세요. 민서는 멍하니 팀장을 바라봤어요. 정당한 징계 절차도 없이 즉시 해고라니 말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의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신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줄 리도 없었고요. 팀장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으며 민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동료 청소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괜히 자신들까지 찍힐까봐 눈만 피했죠. 민서는 서랍에서 자신의 컵 하나만 꺼냈습니다. 개인 물품이라고는 그것뿐이었어요. 다른 건 필요 없었죠.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조용히 살아야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을 도와준 일 자체는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서가 해고당한 그날 오후 회사 본사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서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이례적으로 회장님이 본사에 직접 오신다는 연락이 온 거였죠.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본사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바삐 움직였어요. 평소 회장님은 본사에 자주 오지 않으셨거든요. 대부분의 업무는 별관 사무실에서 처리하시곤 했죠.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 오신다니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본사 로비에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모든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평상복 차림에 이른데 노인이었거든요. 회장님을 모시러 나온 비서들도 잠시 혼란스러워했죠. 저기, 회장님이신가요? 신입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노인은 바로 어제 민서가 도와준 그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비서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그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강태섭 회장이었습니다. 대기업 창업주의자 현 회장인 그가 어제는 일부러 초라한 차림으로 회사를 둘러본 거였어요.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죠. 오랜만에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강 회장은 어제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 친절한 청소 직원의 얼굴이 자꾸 생각났죠. 오랜만에 진심 어린 친절을 받았거든요.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준 그 마음이 감동적이었어요. 회장실에 도착한 강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어제 이 건물에서 친절한 직원이 있었소.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네, 회장님.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강 회장은 어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복도에서 만난 청소 직원, 의자와 물을 가져다 준 일, 김밥을 나눠준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죠. 아, 그분이라면 정민서 씨일 겁니다. 용역 청소팀 소속이에요. 비서실장이 직원 명단을 확인하며 답했어요. 하지만 곧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회장님, 그 직원이 오늘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제 그렇게 친절했던 직원이 해고되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해고된 거요? 근무 중 외부인 응대와 사무실 자산 무단 반출이 이유라고 합니다. 비서실장의 설명을 들은 강 회장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외부인이라는 게 바로 자신을 말하는 거였고, 사무실 자산이라는 것도 자신에게 가져다 준 의자와 물컵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 사람이 도와준 외부인이 바로 나라는 걸 모르고 해고한 거군요. 강 회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준 직원을 이런 식으로 내쫓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장 해고, 관련 보고서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담당자도 불러오고요. 비서실장은 급하게 관리부서에 연락했어요. 10분 후 김 팀장이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평소 회장님을 직접 뵐 기회가 없었던 그는 많이 긴장한 상태였어요. 정민서 직원을 해고한 이유가 뭡니까? 강 회장의 첫 마디였어요. 김 팀장은 당황하며 대답했죠. 규정 위반 때문입니다. 근무 중에 외부인과 그 외부인이 바로 나요. 김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해고한 직원이 회장님을 도와드린 거였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사람 하나 따뜻하게 챙긴 게 해고 사유라고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강 회장은 김 팀장을 내보낸 후 혼자 회장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받은 그 따뜻한 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느껴본 진정한 인간미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씨를 가진 직원을 회사에서 내쫓았다니 정말 화가 났죠. 이런 식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다니.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직접 현장을 보지 않았다면 영영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었죠. 계층 간의 차별, 부당한 대우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어요. 손에는 정민서의 인사 파일을 들고 있었죠. 회장님, 정민서 씨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강 회장은 파일을 받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기록이 눈에 띄었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그 후로는 각종 자격증을 독학으로 취득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청소관리사, 위생사 자격증까지 땄더군요. 이 사람 참 열심히 살아왔네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켜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몇 개월 일했습니까? 네, 3달 정도 됩니다. 근무 태도는 매우 성실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서실장의 답을 들으며 강 회장은 더욱 안타까워했어요.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을 이런 식으로 내쫓다니 정말 부당한 일이었거든요. 인사팀에서 연락처를 알아보시오.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시간 후 강 회장은 정민서의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직접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갑작스럽게 연락하면 놀랄 것 같아서 비서를 통해 연락하기로 했죠. 그 시간 민서는 원룸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 일자리와 관련된 연락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서 씨시죠? 저는 강태섭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드립니다.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비서실이라니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네, 정민서입니다. 그런데 왜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본사 회장실로 오실 수 있는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민서는 당황스러웠어요. 어제 해고당한 회사에 다시 가라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고요. 죄송한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어려우시면 조율 가능합니다. 민서는 잠시 고민했어요.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궁금하기도 했죠. 거절할 이유도 특별히 없었어요. 네, 내일 2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서는 영문을 알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왜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어제 노인을 도와준 일과 관련이 있나 싶기도 했지만 설마 했죠.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서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혹시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민서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제까지 청소복을 입고 다녔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어요. 로비 직원들이 신기한 듯 민서를 바라봤죠. 정민서 씨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민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생 와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회장실에 가게 되다니 꿈만 같았어요. 회장실 문 앞에 선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며 안내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죠. 커다란 책상 뒤에 정장을 차려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노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제 복도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카리스마까지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정민서 씨.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서 있었죠.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고요. 강 회장이 소파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나 기억나요? 강 회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어제 복도에서 뵌 분이시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때 김밥 한 줄,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식사였어요. 강 회장의 말에 민서는 눈이 커졌어요. 그 노인이 바로 이 회사의 회장님이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회장님이셨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자신이 회장님께 도움을 드린 거였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혹시 무례했던 건 아닌지 말이에요. 몰라서 다행이에요. 알았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지 못했을 테니까요. 강 회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의 그 순수한 친절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차림으로? 가끔 직접 현장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임원들 보고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강 회장의 설명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구나 싶었죠. 어제 일로 해고당했다고 들었어요. 강 회장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회장님 때문에 해고된 거라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을 어겨서.
아니에요. 잘못한 건 회사예요.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사람을 도운 게 잘못이라니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 같은 분입니다. 강 회장의 말에 민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받아온 차별과 무시가 생각나면서 더욱 감동스러웠죠. 학력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강 회장은 민서의 인사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 파일을 보니까 더욱 감탄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격증까지 따가며 노력하셨더군요. 민서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노력을 회장님이 알아봐 주신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민서 씨, 우리 회사에서 다시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는 깜짝 놀라며 회장님을 바라봤죠. 정말 다시 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직이 아니라 다른 일을 제안하고 싶어요. 강 회장은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사회공헌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당신 같은 마음씨를 가진 분이 꼭 필요한 부서거든요. 민서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규직이라니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사회공헌팀이라니 자신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부족했죠. 고아원 출신의 고졸 학력인 자신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왜 못하시겠어요? 어제 보여주신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강 회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서의 순수한 친절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사회공헌팀에서는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독거노인 지원, 실버케어 서비스 같은 일들이죠. 강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민서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이라니 어제 회장님을 도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일 같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 회장은 민서의 불안한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격려의 말을 건네면서 용기를 주려고 했죠. 급여는 기존 청소직보다 2배 이상 될 거고 각종 복리후생도 받으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차별과 무시가 떠오르면서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죄송해요. 너무 감격해서. 민서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사과했어요. 회장님 앞에서 우는 게 실례라고 생각했거든요. 울어도 괜찮아요. 나도 어제 당신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강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서의 진심 어린 눈물이 감동스러웠죠. 그럼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어요? 강 회장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서의 대답에 강 회장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사람을 회사에 남겨둘 수 있게 되어서 기뻤죠.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사회공헌팀장이 직접 업무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민서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고마웠거든요. 고마워할 건 우리예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강 회장은 일어나서 민서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서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민서 씨. 네, 회장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제의 작은 친절이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둘 다 몰랐죠. 회장실을 나서면서 민서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당한 청소부였는데 오늘은 정규직 직원이 되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으며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서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청소 도구를 들고 있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죠. 로비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같은 하늘, 같은 건물이었지만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출근 첫날이라 긴장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설렘이 컸어요. 정성스럽게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바라봤죠. 어제까지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사회공헌팀장이 직접 맞이해 주었어요. 김영희 팀장이었는데 따뜻한 미소로 민서를 환영해 주었죠. 정민서 씨, 환영해요. 회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서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직 어색했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죠. 김 팀장은 민서에게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일이었죠. 민서 씨의 경험과 마음가짐이 이 일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회장님을 도와드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죠.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배워야 할 게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죠. 야근을 해서라도 업무를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청소부에서 갑자기 정규직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하지만 민서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죠. 민서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같은 팀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더 노력해야죠. 한 달이 지나자 민서는 업무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를 기획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까지 척척 해냈어요. 특히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이 아가씨, 참 마음씨가 곱네요. 방문했던 할머니가 민서를 칭찬해 주었어요. 민서는 그 말이 무엇보다 기뻤죠. 회사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로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청소 직원들도 이제는 인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민서의 해고를 결정했던 관리부서 김 팀장은 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로 발령났어요. 그 부서에는 더 인간적인 관리자가 왔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민서는 엘리베이터에서 강 회장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회장님이었어요. 민서 씨, 요즘 어때요?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네, 회장님. 정말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민서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르신들께서 민서 씨를 많이 좋아하신다면서요?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강 회장의 층에 도착했어요. 내리기 전에 회장님이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당신이 결국 우리 회사를 바꿨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에 민서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어차피 넌 혼자니까라는 말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인정받고 있었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그날 도와드린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죠. 태어난 배경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태도가 당신을 증명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민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구나. 그날 저녁 민서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김밥을 먹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가 되었어요. 감사함과 희망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죠.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죠.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걸, 그리고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 말이에요. 민서는 내일 또 어떤 어르신들을 만날지 기대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